자, 오늘 극대, 극소와 미분, 자, 이 파트 들어갈게요. 극대, 극소와 미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 개념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또 하나의 함수를 한번 그리고 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 아, 이렇게 생긴 이 함수가 있다. 뭐 여기도 그냥 더 할까?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이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 이름이 fx인데 여기 점들을 몇 개를 찍어 볼게요. 이 점이 a, 이 점이 b, 이 점을 c, 이 점을 d. 이때 미분값 0인 거예요. 이 점을 2, 여기를 f, 여기를 g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함수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점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을까? 그냥 느낌. 점 A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을까?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함수를 그릴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 나가다 보면 A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을까? 그렇겠죠, 그렇죠? 점 C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을까? 그렇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A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다, C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증가 상태냐? 어떻게 보면 A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거든.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거잖아. 기울기. 그러니까 증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 C에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감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점 2에서는 딱 2라는 요 순간에서만 미분값이 0인 거예요. 마치 x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처럼. 그럼 이 점에서는 증가 상태일까요? 미분값은 0이잖아요. 근데 증가 상태일까? 이 점은 증가 상태예요. 그럼 도대체 증가 상태라는 건 뭐냐? 증가 상태. 증가 상태의 정확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겁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h라는 양수가 있는데 그 h가 0보다는 커, 양수야. 근데 굉장히 작은 놈이야. 그러니까 작은 h야. 이 작은 h에 대해서 fa-h보다는 fa가 더 크고 얘보다는 fa 더하기 h가 더 크다면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점에서 본다면 이때 x값이 a면 a보다 조금 더 작을 때보다는 이 a 때 함수값이 더 크죠. k보다는 또 그 오른쪽 함수값이 더 크죠. 즉 이렇게 이 a 근방에서 이 좌우로 점을 찍었을 때 점들이 점점 띵띵띵 이렇게 되면 증가 상태인 거야. 그럼 반대로 함수값들이 점점 요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감소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 C는 띵띵띵이잖아. 감소 상태인 거야. 이해되죠? 그럼 그렇게 보면 점 2에 대해서도 미분값은 0이지만 얘가 이렇게 점들이 점점 값이 커지고 있는 거라고. 딱 이때만 접선 기울기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좌우에서는 점점 값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증가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 미분을 하고 있잖아. 미분을 하고 있다고. 그럼 미분의 관점에서는 증가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분에서는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미분값이 0이어도 증가 상태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야.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이거야.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면 그러면 충분 조건인 거야. 증가하면 뭐다? 미분했을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라고. 등호 주의하셔야 돼요. 등호 주의. 그럼 반면에 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감소하면은 마찬가지로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0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0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론에는 이 0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헷갈리니까 걔는 0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증가면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면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떻게 보면 페이지로는 그 3페이지의 제일 끝에 3페이지 제일 끝에 3페이지 페이지 3페이지의 제일 끝에 있는 가장 마지막의 내용의 별표 쳐주세요. 가장 마지막 박스 있죠. 페이지 3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아래 적혀 있습니다. 거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박스에 보면은 이거잖아요. 증가하면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하면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등호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증가한 감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 점 B는 도대체 누구냐? 점 B는 이 점 B의 왼쪽에 있는 점들은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죠. 이 점 B의 왼쪽에 있는 점들, 점 B의 오른쪽의 점들은 감소 상태의 점이죠. 그러면 점 B에서는 일단 미분값은 0인데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고 있네요. 우리 걔를 극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극대. 그러면은 반대로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고 있는 이 점 D를 극소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점 B랑 점 D에서 그냥 극점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극대극소의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여보세요? 뭔가 눈빛이 좀 극대극소의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H가 0보다 크지만 양수지만 충분히 작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A-H, A 플러스 H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 A라고 하는 값 근방에서 이 A라는 값 근방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그것처럼 이 점 B의 근방에서, 그러니까 nearby라는 얘기죠. 이 점 B의 근방에서, 다시 말하면 이 점 B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을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 점 B의 이렇게 근방만, 이 점 B의 근방만 생각했을 때 점 B일 때 값이 가장 높잖아요. 그럼 B에서는 극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점 B의 근방에서만 쳐다보는 거지, 이 함수를. 점 B의 근방에서만 쳐다봤을 때 B일 때 값이 가장 크면 B일 때 극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점 D의 근방만 바라봤을 때 D일 때 값이 가장 작잖아요. 그럼 D에서 극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도 F에서는 보겠니? 극대인 거죠. 아, 극대값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극대값은. 마찬가지로 점 G에서는 뭐죠? 극소죠. 됐어요? 이 점에서는 미분은 불가능해요. 이 점 뾰족한 점, 청점이니까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극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극대랑 극소의 정의입니다. 물론 이 함수가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 이 극점에서는 미분값이 다 0이에요. 왜냐면 증가하면은 어쨌든 미분값이 플러스 쪽 개념에서 감소하면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순간은 접선 기울기가 0이거든.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면 극점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0이면서 그 미분 계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증가니까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인 거고, 미분값이 0이면서 그 미분 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감소하는 거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인 거야. 아, 여기가 일단 기본 개념은 잡히나요? 어차피 한 번 더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을 다시 얘기하면서 접근을 할 거야. 이게 극대 극소의 개념이었고, 그다음에 증가 감소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5-1번. 5-1번. 다음 문제를 잡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 거부터 접근을 해볼게요. 자, 협차함수고요.
아직 그 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거는 뭐 잠시 뒤에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연습을 할 건데, 자, 5-1번은 그냥 문제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fx라는 요 3차 함수가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실수 전체성 감소한대요. 그럼 거의 감소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놈이 감소한대요. 실수 전체에서. 그러면 감소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함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미분값이 어떻다? 감소하면은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주의하라고 했어요. 감소하면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있어야 됩니다. 등호 있어야 돼요. 이거라고요. 얘를 미분했더니 항상 미분값이 0 이하라는 얘기예요.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2고 이게 항상 0 이하가 돼야 돼. 어떻게 보면 요 이차함수가 있는데 미분되는 건 이차함수죠. x축이 이렇게 있고 얘가 항상 0 이하라는 얘기는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잖아. 항상 0 이하.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건 뭐죠? x축이랑 만나지 않는 거니까 실근이 없는 거고 얘는 중근인 거고, 그러니까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의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네요. 실근이 없거나 중근인 거니까. 그래서 얘의 판별식이 0 이하가 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똑같아요. 이 범위가 있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더하기 1. 이놈이 이제는 0부터 1까지 이 범위에서는 감소한다. 이 범위에서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3부터 4 범위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면 A의 범위를 구하라. 마찬가지예요. 함수가 감소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감소한다. 뭐다? 미분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증가하니까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감소, 증가.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이 식을 미분을 때려버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인데 이놈이 특정 구간에서 0 이하이거나 특정 구간에서 0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다? 이차함수의 근의 분리다. 근의 분리.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근의 분리.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가 0부터 1까지랑 3부터 4까지를 잡았을 때 0부터 1까지는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구간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이차함수인 거죠. 그리고 이 함수는 대칭축이 2잖아요. 2를 대칭축으로 갖고 있잖아. 맞죠? 아닌가요? 1이 대칭축인가요?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1이 대칭축이네요. 그럼 1이 대칭축인 이 이차함수가 이 구간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이차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인 거고 이 구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조건은 뭐죠? 그렇게 될 조건은 결과적으로 0을 대입할 때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죠. F'0은 0보다 작거나 같고 1을 집어넣은 값도 0보다 작거나 같고 3을 집어넣은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를 집어넣은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실제로는 필요한 거는 사실은 얘랑
얘만 만족하면 요 두 개는 그래프상으로 자동 만족이죠. 물론 헷갈리면 4개 다 써서 얘를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했던 이 부분, 그다음 뭐냐면 함수가 증가한다는 말이 있으면 그냥 미분값이었거든. 크거나 같은 거다. 함수가 감소한다는 말이 있으면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게 구간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구간 내에서 각각 미분값의 부호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게 증가랑 감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계속 넘어갈게요. 5-2번 쭉 넘어갑니다. 5-2번. 이제 우리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뭐 정석에 있는 풀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석처럼 풀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뭐 안 된다라기보다는 정석적으로 풀면은 한 문제 풀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 정석처럼 풀지 마시고 그냥 지금 우리 학습하는 거, 요 학습하는 요 습관을 잘 길러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함수의 개형을 말하는 건데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3차함수와 4차함수의 기본 개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 개형.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기본 개형은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는 3가지가 있습니다. 3차함수 먼저 할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는 종류가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3차함수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3차함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3차함수야. 종류는 3개야. 각각의 함수를 그릴 때는 미분값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은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분값이 0이다라는 걸 점을 찍는다기보다는 미분값이 0이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0이 되는 상황에서 살짝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도록. 그럼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접선 기울기 0인 게 중간에 하나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딱 가운데에서 접선 기울기 하나 존재하는 경우. 얘는 접선 기울기 0인 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3차함수의 종류는 딱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3차함수의 종류는 3가지예요.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함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는 법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첫 번째 할 일은 만약에 좌표평면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다면이에요. 나중에는 좌표평면 굳이 그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뭐 굳이 첫 번째 거 할 필요 없는데 만약 X축과 Y축을 그린다면 XY축을 그린다면 첫 번째 할 일은 Y절편을 찍는다예요. Y절편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 할 일은 F'A가 0이 되는 미분의 셈값이 0이 되는 A, FA를 표시하는 거예요. 미분값이 0이 되는 그 점 있죠? 미분값이 0이 되는 이러한 점들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할 일은 그냥 부드럽게 그린다예요. 부드럽게 그린다. 그냥 이겁니다. 함수 어떻게 그리냐? Y절편 찍고 미분값이 0이 되는 점 찍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걔를 이어주면 된다.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되게 간단합니다. 자, 볼까요? 5-2번 문제. 다음 함수에 극값을 조사하고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실제로 이제 너희들이 같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같이 이제 그리는 거야. 괜히 막 나만 쳐다보지 말고 같이 그리자고.
첫 번째 fx라는 이놈이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0. 요 형태의 식이 있었는데,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먼저 미분해 보는 거죠. 함수를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2가 되고요. 요 인수분해 되네요.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 다시 얘는 6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요거죠. 그럼 걔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 자, 이제 해보자. x축 이렇게 있고요. y축 이렇게 있고요. 먼저 y절편. x에 0을 대입했더니 10이잖아요. 그 0,10 그냥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분값이 0이 되는 a, fA라는 얘기는 미분이 0 될 때 x가 마이너스 2랑 x가 1일 때잖아. 그럼 x의 마이너스 1을 요 fx에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대충 한 0이라고 할게요. 네, 나와요.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그냥 17 나와요. 대충 한 이 정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함수를 어떻게 한다? 부드럽게 그리는 건데, 얘는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데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이 2개가 있으면, 미분값이 0 되는 점 2개가 있으면 이 첫 번째 개형인 거라고. 그럼 이 개형을 최고차항 계수 음수니까 뒤집어진 이러한 모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이 모양을 여기에 부드럽게 그리는 거죠. 그때의 이 점과 이 점이 요 점과 요 점인 거잖아. 그럼 그거에 맞게끔 함수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야. 부드럽게. 자, 부드럽게 이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눈동자에 힘 주시고요. 네. 10이랑 17이 그래서 대입한 거죠. 1을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가 x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지. 함수값을 구한 거잖아. 그때 y값을 구한 거라고. fa. 그래서 걔를 이제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야. 부드럽게. 그럼 부드럽게 직접 이어보자 이거야. 부드럽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 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극값이니까 이렇게 했다가 절편 10.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꺾어야죠. 됐죠?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인 거라고. 이해되나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는 3차함수의 개형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미분값이 0 되는 게 2개가 있으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미분값이 0 되는 게 하나가 있으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0 되는 게 없으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자, 그럼 계속해보자. 두 번째 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같은 문제인데, 그래도 연습은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거 역시 우리 그려보자고. 어제 수업 때도 함수를 그려보자라고 했더니 애들이 막 그림을 안 그리고 막 이 강아지를 그리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이 fx가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이 두 번째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2x 더하기 5. 자, 똑같이 일단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2가 되고요. 자, 역시 이거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니까 이것은 x 더하기 2의 제곱이거든요. 장표축. x가 0일 때 값은 5네요. 0,5 찍어주고, 그 다음에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을 표시했더니 x가 마이너스 2일 때밖에 없죠. 그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 나와요. x가 마이너스 1 때까지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냥 그렇대요. 직접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예요. 어떻게? 미분값이 0 되는 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잖아요. 그럼 얘는 몇 번째 함수다? 두 번째 함수다.
미분값이 0대 중에 하나밖에 없는 3차함수는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그럼 이 놈을 그리면 돼. 근데 그때 거기서 우리가 찍은 이 점이 어느 점인 거야? 바로 요 점 같은 거죠. 미분값이 0대는 접선기 0대 중에 하나가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시작해서 이때 접선기울기 0이고 계속 여기서 올라가서 0,5를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이 함수 형태가 된다. 됐나요? 그러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으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 얘랑 얘를 뭐라고 한다? 극점이라고 하고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그럼 얘는 극값이 존재하는 함수인 거죠. 그런데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하나라면 근데 3차함수 미분하면 2차함수거든? 그 2차함수가 0이 되는 값이 하나라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같은 말이야. 완전 제곱골. 미분했을 때 중근을 가지면 걔는 뭐다? 극값은 없는 거야. 이건 극값 아니잖아요. 극값 뭐라고 했는데 이거 근방에서 이거의 nearby 이거 근방에서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극값이 없는 거죠. 극값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극값을 구하라. 그럼 극값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자, 3차 함수로 갈게요.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 수투에서 함수의 그래프는 두 가지예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 5차 함수 그릴 필요 없어. 몰라도 돼. 나중에는 이제 알아서 알게 될 거야. 근데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3차 함수는 개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4차 함수의 개형은 네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3차 함수는 개형이 세 가지, 4차 함수는 개형이 네 가지. 됐죠? 3차 함수 세 가지, 4차 함수 네 가지. 그러면 이제 4차 함수 갈게요. 지우고 4차 함수의 개형이다라고 한다면 4차 함수의 개형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야. 두 번째는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고 세 번째는 이거고 네 번째는 이거예요. 역시 각각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상황을 표시를 해보면 첫 번째는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하나, 둘, 세 개.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죠.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고요. 그럼 얘는 뭐야?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야. 0 되는 게 3개니까. 두 번째 이 그림은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하나의 실근과 요거 하나의 중근을 갖는 경우예요. 아까 3차 함수처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꼴이면 이때 미분했을 때 중근이었잖아요. 그죠? 함수가 접선기울기 0이면서 살짝 삐끗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면 그거는 미분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미분했더니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생겼어요. 미분했을 때 하나의 실근과 여기는 두 허근을 갖는 상황. 이거고요. 미분했을 때 3중근. 미분하는 3차 함수가 3중근을 갖는 경우는 이겁니다. 그래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값 기준으로 결국 생각한다면 4차 함수는 넷 중 하나의 꼴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역시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를 얘기한 겁니다. 관련되는 문제는 5-3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건 5차 함수니까 일단 5차 함수는 배제시킬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5-3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 역시 그려보자고요. 1번. 자, fx가 주어져 있기를 fx가 3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9 이거네요. 자, 이 함수의
극값을 조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미분을 해보는 거야. f 프라임 x. 미분해주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4.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이거 두 개씩 묶을까요? 두 개 묶으면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거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1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거네요. 그럼 내 주어진 것은 1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나머지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아무튼 걔가 빵이 되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절편. 그러면 절편 x가 0일 때 값 0일 때 9가 되잖아요. 그 0,9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점 3개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그래서 각각의 점을 찍어보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0 나와요. 그러면 그냥 점 생각해 볼게요. x에 1을 대입해주면 22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정확한 값을 찍긴 좀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22라고 생각할게요.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17이라는 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함수는 미분했을 때 0 되는 점이 2점과 2점과 2점인데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사차함수잖아. 근데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3개가 되면 그 함수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함수를 여기에 2점, 2점, 2점이 보는 그러한 점인 거지. 그리고 이 절편은 지나야 되고, 그럼 그 함수를 부드럽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 함수 양수니까 무조건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가다가 이 점에서 이렇게 꺾어주고, 다시 또 이 점에서 꺾어주고, 또 이 점에서 꺾어주면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릴 수 있겠네.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인 거라고. 됐나요? 자, 기본 문제랑 그 다음에 유제들을, 그러니까 필수 예제랑 유제들을 풀어보면서 꼭 이 함수 그림 그리는 거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점점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빨라질 거야. 만약 연습할 때 느리면 몇 번씩 그리세요. 2번, 3번, 4번 계속 그리세요. 좀 빨리 그릴 수 있도록. 하다 보면 그래프까지는 되게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기초입니다. 뭐죠?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 관점에서 문제를 지금 접근한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5-4번입니다. 5-4번. 자, 우리 이제 그래프까지는 그렸고, 이제 그래프는 이 개형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건데, 3차함수는 5-4번. 3차함수는 개형이 몇 개라고요? 3개라고요. 자, 5-4번 위에다가 다시 한번 그냥 개형 3개만 빠르게 그리세요. 3차함수. 그냥 위에다 그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3차함수야. 개형 3개. 일단 빠르게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최고차 함수 양수인 3차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셋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럼 이 중에서 그 값이 존재하는 3차함수는 누구다? 몇 개다? 첫 번째 놈밖에 없죠. 그 값이 존재하는 3차함수는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 2개는 그 값이 없는 거야. 맞아요? 두 번째 이 함수 그 값 없는 거죠. 미분값이 0이 되는 값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점은 그 값이 아니다라고 했잖아. 다시 그 값 정의를 잘 생각해봐. 그 점 근방에서 그 놈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아야 돼. 여기 그 값 아니에요. 그러면은 5-4번 문제,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3차함수가 있는데 2랑 4에서 그 값을 갖는데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다는 얘기죠. 5-4번. 맞죠? 그러면 자, 이 함수를 그려주면 근데 이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X축, Y축 그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냥 그려보면 그냥 허공에 이러한 함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X가 2랑 X가 4에서 그 값을 같다는 얘기는 이때가 X가 뭐란 얘기야? 2란 얘기예요. 미분값이 0이 되는 그때가 그 값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때가 X가 2란 얘기고 이때가 X가 4란 얘기죠. 맞니? 그럼 당연히 언제가 극대인 거야? X가 2일 때 극대인 거야. 봐라. 원래 극대랑 극소를 판별하려면 극대가 되려면 미분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로 바뀌어야지 극대거든요. 근데 굳이 미분값이 0이 되는 x가 2랑 4가 있다고 해서 그 2의 왼쪽과 오른쪽의 미분계수의 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3차함수의 대응을 알고 있잖아. 이미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지금 이 상황의 개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야. 당연히 x가 0 되는 값 중에 작을 때가 극대죠. 미분값이 0이 되는 두 개의 값이 존재하는데 그 x가 더 작을 때가 극대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에서 x가 2랑 4에서 그 값을 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x가 2일 때가 극대인 거고 4일 때가 극소인 거라고요. 그건 이미 개형을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아는 거죠. 그쵸?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x가 2일 때가 그냥 극대인 거야. x가 4일 때가 극소인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이 함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놈의 함수가 이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래요. 근데 이 함수가 2랑 4에서 그 값을 갖는 얘기는 뭐죠? 2일 때 미분해주면 0이란 얘기고요. 그 값을 가지면 2일 때 미분값 0이잖아요. 또 4일 때도 미분값이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다? 미분했을 때 2랑 4를 실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해주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인데 이것을 3으로 묶었을 때 나머지의 인수가 2랑 4가 되는 x-2 곱하기 x-4랑 같습니다. 개수 비교해주면 a, b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건 끝났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극대값이 3이래요. 극대값이 3이래요. 자, 언제가 극대라고요? x가 2일 때가 극대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 얘기는 2를 집어넣어주면 3이 된다는 얘기야. 극대값은 y값이니까 2를 대입한 함수값이 3이다. 그러면 a랑 b는 여기 첫 번째에서 구했으니까 2 대입하면 3이다. c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극소값 구하라. 4를 대입한 값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상황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 상황을 파악하려면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접근을 해 나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만 띡 보고 이렇구나라고 해서 식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 배웠으니까 기본적인 3차함수 또는 4차함수를 그리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게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개형인지는 추정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 이거죠. 5-5번입니다. 자, 주어진 상황을 그려보자. 이 상황을 그려보면 x가 3에서 극값 0을 가진 함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극값이 있는 3차 함수란 얘기니까 극값이 있는 3차 함수 뭐다? 이 함수의 그림은 일단 이렇게 생긴 이런 3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반대로 일단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아직 이 0이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몰라. 근데 얘는 또 1,8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함수는 1,8도 지나야 돼. 아, 대략적인 상황은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 3,0에서 그 값을 갖는 그 3,0이 여기에 있어야겠지. 그래야지만 1,8이 여기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죠? 자, 족걸과 족걸 함수를 그리면 여기 극소가 되는 여기가 3,0인 거고 1,8이 한 이 정도에 있어서 이 1,8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만 여기서의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이 3,0을 지났다. 이 얘기인 거라고. 됐죠?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fx를 구해보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fx를 쉽게 추정할 수 있냐면 일단 이 파란색 함수를 먼저 식으로 세워주면 이 직선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요거 3 빼기 1분의 2분의 0 빼기 8 2분의 마이너스 8 기울기는 마사하고 3,0 지나니까 x 빼기 3 더하기 0 마이너스 4x 더하기 12가 되겠네요. 이거는 fx죠. 그러면 fx에서 이 파란색 직선을 빼버리는 거야. 그 함수식을 세우자 이거지. fx에서 얘를 빼요. 빼기 마이너스 4x 더하기 12를 해주면 그럼 그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여기서 접하니까 접한다는 얘기는 1을 중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야. 접하면 중근이잖아. 그러면 얘를 중근으로 갖고 3을 실근으로 갖는 최고차 계수는 모르는 3차 함수니까 이거는 뭐다? k 곱하기 x-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인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두 함수를 그렸을 때 1에서 서로 접한다고. 접하니까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고 또 x는 3에서 만나니까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 최고차 계수는 모르는 그런 3차 함수였다. 즉 뺀 함수는 얘가 된다는 것은 이 그림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얘가 사실 3,0을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주어진 fx는 x가 3에서 극속값 0을 갖는 거였으니까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때의 3에서의 요 미분값이 0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f'3은 0인 거라고. 극값을 가지면 3일 때 미분값은 0인 거잖아. 다 있다. 요거 넘겨서 fx를 구한 후에 미분해주면 돼요. 아니면 그냥 바로 미분할까요? 자, 어쨌든 이거를 미분해주면 f'x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4x 이런 꼴이니까 미분해주면 더하기 4는 이거 미분해주면 k 곱하기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고 2 곱하기 x-1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1 이거였죠? 이제 여기다가 3 집어넣어주면 얘가 0 되는 k값 구하면 그러면 fx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상황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 접근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꼭 풀어봤으면 좋을 만한 문제고요. 5-6번으로 갈게요. 5-6번. 바로 어제 수업했던 내용 중 하나가 접선의 방정식인데
우리는 접한다란 말이 있으면 fx랑 gx가 접한다. fx와 gx가 접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일반적인 식을 쓴다면 기계적으로 두 개의 조건을 쓰라고 했거든요. fx랑 gx가 접하면 언제 접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접하는 x값을 그냥 t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fx랑 gx가 접하면 우리는 두 개의 식을 쓰는 거야. 첫 번째는 t일 때의 ft와 gt가 똑같다. 두 번째는 f't와 g't가 똑같다. 이거였죠. 두 함수가 있는데 이 두 함수 fx 이놈과 gx 이놈이 서로 접하면 그 접점에서 서로 t값에서의 함수값도 같고 그때의 미분값도 서로 같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접하면 함수값이 같다, 미분값이 같다 이렇게 쓰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fx와 x축이 접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gx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g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보다 ft는 0인 거다. 그죠? gt는 0이니까요. 두 번째 f't는 역시 이거 미분해도 0인 거잖아. 0인 거다. 이거였죠. 그래서 fx랑 x축이 접하면 접점을 일단 모르니까 접점 알면 더 좋고요. 접점 모르면 그냥 걔를 t라고 놓고 ft는 0이다, f't는 0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연립해서 풀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5-6번에 5-6번 첫 번째 문제부터. 자, 3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a는 0보다 크대요. x축에 접한다는 밑줄 걸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걔가 x축에 접하니까 그냥 이거라고요. ft는 0, f't는 0. 그냥 x축에 접한다는 말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20 그냥 쓰고 문제 푸는 거야. 접한다, 함수값이 0이다, 미분값이 0이다. 자, 그럼 가보자. 첫 번째, fx가 있는데요. 3차함수래요. 그 3차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더하기 4a고 이것이 a값은 일단 양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 x축에 접하니까 여기다가 t를 대입한 t세제곱 마이너스 3at제곱 더하기 4a가 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미분에서 t를 대입한. 그러면 이거 미분한 거랑 똑같겠죠? 3t제곱 마이너스 6at가 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거 t로 묶어주면 3t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2a가 빵인 거고요. 그럼 t가 0이거나 아니면 2a란 얘기인데 t가 0이면 또 t가 2a가 된다면 t에 0을 집어넣었을 때 t에 0 집어넣어주면 어쨌든 a도 0 되네요. 이제 이 두 번 조건을 첫 번째 거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t에 0을 집어넣어주면 a도 0이네요. 모순이죠? 왜요? a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탈락. 두 번째, t 대신에 2a를 집어넣어주면 8a 세제곱 2a를 집어넣어주면 빼기 12a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a는 빵이다 라고 해서 그 a 값 구했을 때 그 a가 양수인 값만 구하면 되겠죠. 됐죠? 완성해서 얘를 만족하는 a 구하면 양수값 a는 1밖에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굳이 뭐 극대극소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얘는 뭐 사실 이 얘기는 얘가 뭐 극값이 뭐 얼마다 뭐 이런 사실 의미가 있지만 그냥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x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전형적인 문제 유형인 거라고. 그냥 접한다. 두 함수가 접한다. 그 함수가 x축에 접한다 라고 한다는 그 상태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이식 쓰고 연립해주면 전부 다 정답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5-6의 두 번째 문제 2번. 3차함수가 있는데 극대값이 6이고요. 극소값이 2가 되는 A랑 B를 구하래요. 자, 역시 문제 파악을 위해서 그냥 함수만 먼저 그냥 그려보세요.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예요. 그냥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최고차 계수 양수인 3차함수가 극값이 있으니까 극값이 있는 3차함수는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죠. 그럼 그럴 때 극대값이 6이라는 얘기는 이때고 이때의 y값을 구한 게 y가 6이라는 얘기예요. y가. 이게 y가 6인 거죠. 극소값은 역시 y값이죠. 극소값이라는 얘기는 이때의 y값을 구했더니 그 y값이 2가 되었다라는 얘기고 그때 a랑 b를 구하시고가 문제인데 그럼 당연히 미분했을 때 어디가 극대인 거야? x가 작을 때가 극대고 x가 클 때가 극소인 거잖아.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됐나요? 자, 이제 가보자. 함수식은 다 본 것 같고요. 그럼 이 함수를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네요. 그럼 얘는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a니까 이것은 x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x 더하기 루트 a다.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언제가 작은 값이니? 마이너스 루트 a가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이때가 x가 마이너스 루트 a란 얘기고 이때가 x가 루트 a란 얘기니까 그냥 얘를 그냥 집어넣어. 근호가 있다 하더라도 뭔 상관이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어서 대입했더니 6되고 대입했더니 2가 되는 그러한 a값 그리고 그때의 b의 값 그냥 계산하면은 쉽게 연립 가능합니다. 완성해서 풀면 돼요. 됐죠? 기본적으로 함수 먼저 그리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함수 먼저 그리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7번으로 넘어갈게요. 5-7번. 5-7번에 첫 번째 문제 있죠. 5-7의 첫 번째 문제는 별표 쳐놓으시고요. 거기에 극값을 갖지 않는다 에다가 밑줄 걸으세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뭐 어느 하나의 단어를 공부하면 그 단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뭐 동의어들, 뭐 반의어들, 뭐 이런 거 막 다 외우잖아요. 근데요, 수학도 비슷하긴 해요. 외워야 되는 것들은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근데 3차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 얘랑 동의어가 이거 포함해서 4개가 있어요. 3차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랑 똑같은 말이 총 4개가 있어요. 다시 한번 3차함수의 개념을 생각해봐요. 우리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 3개 얘한테 지었다, 그렇죠? 3차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생긴 놈이 있고 이렇게 생긴 놈이 있었고 이런 놈이 있었는데 자, 근데 이 중에서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는 거였고 이거는 극값이 없는 거죠. 이것도 극값이 없는 거죠. 그러면 3차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야. 이게 극값을 갖지 않는 거야. 이 극값이 없는 거라고. 근데요, 3차함수가 극값이 없다랑 똑같은 말은 뭘까요? 이 그림을 보자 이거죠. 3차함수가 어떻다는 얘기죠? 3차함수가 어떻다? 항상 증가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처음에 오늘 풀었던 첫 번째 문제
3참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기 위한 걔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3참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3참수가 뭐야? 증가한다죠. 아니면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항상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3참수가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한다. 저 항상이에요. 3참수가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거와 3참수가 극값이 없다. 지금 하는 거 극값이 없다. 같은 말이죠. 극값이 없다랑 얘는 같은 말이죠. 그런데요. 3참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결국 이 함수는 1대1 대응함수잖아요. 이거 1대1 대응이잖아요. 이 함수는. 이 두 개는. 3참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함수 파트에서 1대1 대응이면 그 함수는 무엇이 존재했었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었죠.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존재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역함수 존재한다. 자, 오늘 했던 데일리 테스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놈이라고요. 바로 이 문제라고. 3차 함수가 항상 증가한다. 극값이 없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 같은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거 다 어떻게 푸느냐? 우리 아까 처음에 풀었던 항상 증가 조건 뭐였죠? 미분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죠. 보자. 얘는 미분했을 때 우리 지금 이 선이 뭘 의미하는 거야?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이거든.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야. 그럼 얘는 2차 함수인데 미분된 2차 함수가 실근이 2개니까 얘는 미분한 함수가 판별식이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고, 이건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분 후에 판별식이 0인 거고, 얘는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없으니까 미분했을 때 판별식이 음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 뭐다? 미분 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문제에 얘만 말 바꿔서 나와요. 3참수가 항상 감소할 조건을 거라. 3참수가 1대1 대응일 조건을 거라. 3참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거라. 이렇게 말만 바꿔 나오고 함수만 바꿔서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냥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을 봐도 그냥 이 문제는 무조건 나와. 그냥 100% 출제가 되는 문제야. 누구도 틀려서는 안 되는 항상 나오는 문제, 말만 바꿔 나오는 문제, 다 같은 표현이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5-7의 1번 문제는 그냥 아무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데일리 테스트 지금은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넘어질 수 있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도 뭐야?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으면 되는 거야. 지금 틀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맞추면 돼. 근데 그 문제만 맞추는 게 아니라 말이 바뀌어 나온다 하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은 문제니까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한 번 할 때마다 이 네 개를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암기하세요. 항상 문제 풀 때마다 다 똑같은 표현인 것 같이 상기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하여 5-7번의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 되게 쉬운 거죠. 주어진 함수 fx는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5인데,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니까. 그럼 밑줄 그는 거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니? 극값 갖지 않는다? 다 써도 괜찮고, 아니면은 극값 갖지 않는다? 미분 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였죠.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a인데, 그럼 이놈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 절반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a범위 거란 얘기예요. 먼저 이 친구씩 풀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범위가 있는 문제야. 자, 똑같은 이함수에 대해서 x가 0보다 클 때 극값을 갖는다. 그럼 x가 0보다 클 때 극값이 존재한다 란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일까? 극값이 있다는 얘기는 미분값이 0이 되는 놈이 어쨌든 두 개는 있어야 돼. 왜? 3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했을 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거든. 맞죠? 그러니까 일단 미분했을 때 판별식은 0보다 큰데 그게 x가 0보다 클 때 값이 되는 얘기는 그 0이 되는 그 근이 적어도 하나의 양근은 가져야 되는 거죠. 미분했을 때 판별식은 0보다 크면서 적어도 하나의 양근은 갖는다 이 얘기잖아요. 다시요. 얘가 x가 0보다 큰 극값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f'x 이꼴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적어도 한 근은 양수다 이 얘기라고. 그럼 이거는 2차 그냥 2차 함수, 2차 부등식 문제가 돼버립니다. 좀 미분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네요. 그 다음부터는 알고 있는 지식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서 근의 분리랑 관련된 문제이고요. 한번 그냥 풀어보세요. 얘는 2차 부등식 문제니까 안 되면 다시 알려줄게요. 자, 넘어갑시다. 5-8번. 지금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 근의 분리랑 관련된 문제예요. 5-8번. 3참수가 있는데 그 3참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극대값을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함수 어떻게 생긴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x가 두 개의 어떤 0이 되는 두 값 중에서 더 작을 때가 극대고 x가 클 때가 극소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함수 일단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3참수인데 5-8번의 3참수의 개형을 그리면 이렇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이때 x가 1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함수를 미분해주면 얘랑 0이 되는 값이니까 그럼 미분해주면 이 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놈은 뭐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얘는 1보다 큰 거다. 이 얘기라고. 맞니? 이게 f'x잖아요. 역시 근의 분리죠? 이렇게 생길 조건 뭐니? 이렇게 생길 조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값이 양수고 1을 집어넣을 때 값이 음수가 되면은 되는 거네.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그 fx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양수고 1을 대입한 것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역시 극대극소랑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2차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참수인 거예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참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참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x가 극값을 갖는 두 x값 중에 x가 작을 때가 극대잖아요. x가 작을 때가 극대고 x가 클 때가 극소니까 이거죠.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거죠. 이해돼요?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으면 그러면 오히려 x값이 더 작을 때가 극소고 x가 클 때가 x값이 더 클 때가 극대였다고.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되는 x의 범위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3참수의 개념으로부터. 5-9번은 그냥 증명할 필요 없고요. 그냥 성질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상황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3참수의 그래프를 극값을 갖는, 사실 극값이 있든 없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극값이 있는 3참수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참수를 그냥 5-9번 아래에다가 좀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허공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참수를 그냥 허공에다가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네, 크게 그렸나요? 좌표축 굳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3참수만 그리세요. 크게 그렸나요? 그러면 봐봐. 3참수를 그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린 거야. 이런 3참수 이렇게 그린 거야. 예쁘게 그린 것 같아요? 예쁘게 그렸을까? 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극대점을 찍어보세요. 극대점. 자신이 그린 그래프에서 극대점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극소점을 찍어보세요. 자, 극대점과 극소점을 이어준 선분을 그립니다. 그 선분. 그 선분이 곡선과 만나니? 만나요? 만나고 있어요? 제가 그린 선분이 만나는 그 점이 이 두 선분의 중점인가요? 자, 이 선분과 이 선분을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러면 만난단 말이야. 이 흰색 함수랑. 일단 만나야 돼. 안 만나게 그리면 정말 잘못 그린 거고,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이 교점이 정확히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이에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지금 그린 거를 한번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예쁘게 잘 그린 거야. 3참수를. 우리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의 왼쪽에 있는 곡선은 위로 볼록한 곡선이에요.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왼쪽에 있는, 이 점의 왼쪽에 있는 어느 점 두 개를 임의로 잡는다 하더라도 항상 임의로 잡은 두 선보다 곡선이 더 위에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느 점 두 개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선보다 곡선이 더 위에 있어요. 그 선보다 곡선이 더 위에 있어요. 위로 볼록한 거야. 근데 이거의 오른쪽은 여기서 임의의 점 두 개를 잡아도 선분보다 곡선이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로 볼록한 거야. 그럼 얘는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3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뭐죠? 위로 볼록한 함수를 그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바뀌는 그 점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라고. 그게 이 함수를 예쁘게 그리는 방법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 점은 누구냐? 이 점은 이름은 있어. 근데 그 이름은 미적분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알고 시작할게요. 이름은 있으니까 이 점의 이름은 변곡점이에요. 이 점의 이름은 변곡점인데 3참수는 이 점에 대한 정대칭입니다. 3참수는 이 변곡점에 대한 정대칭 함수예요. 정대칭 함수야. 뭔 말이냐?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얘랑 얘의 중점이 이 점이 된다는 얘기죠. 정대칭이니까. 역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랑 얘의 중점도 이 점이라는 얘기죠. 선을 이렇게 그어도 얘랑 얘의 중점은 이 점이라는 얘기예요. 3참수는 정대칭 함수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얘가 정대칭 함수인 걸 증명하라라고 하는 건데 증명까지는 하지 말자 이거야.
하지만 결과를 알고 있자는 거죠. 3차함수의 그래프는 정대칭 함수고 그 대칭점은 극점과 극점의 정 가운데 값이다. 실차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느낌으로는 알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4차 함수. 3차 함수는 개형이 3가지였고요. 3차 함수의 개형은 3가지. 그럼 4차 함수의 개형은 4가지예요. 간단하죠? 3차 함수는 3가지, 4차 함수는 4가지. 자, 우리가 얘기하는 4차 함수,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를 말하는데 아까 개형 4가지라고 하는 그려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4차 함수의 개형은 4가지예요. 그래서 그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얘는 그러니까 누가 더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그냥 제껴두고 어쨌든 이러한 4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4차 함수 이런 4차 함수 이런 4차 함수 이 4개가 있는데 항상 그래프 개형을 따질 때는 접선 기울기가 0인 점들을 같이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얘는 미분했을 때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이중근을 갖는다. 이건 미분했을 때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이 놈은 미분했을 때 3중근을 갖는다. 마치 x의 4제곱처럼. 그래서 4차 함수의 개형은 4가지가 있는데요. 3차 함수 문제는요. 그래프를 그리고 푸는 문제가 절반이면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풀어내는 문제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반반인 것 같아.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된다. 그리지 않고 풀 수 있다. 한 그 절반 정도의 비율이라고요. 그런데요. 4차 함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은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물론 5차 함수, 6차 함수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만일을 위해서 뭐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할 수도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까지만 알면 되는데 4차 함수의 핵심은 그래프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이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인지를 추정하고 문제를 푸는 것. 이게 4차 함수를 푸는 방법인데요. 푸는 방법인데. 자, 이제 18번. 18번, 19번 똑같은 얘기예요. 자, 18번. 18번에 일단 아래에다가 그림 그려놨죠, 이거 4개? 4개 그렸나요? 그러면 그 상황을 가지고 박스를 볼게요. 첫 번째 1번. 최고차계수 양수인 4차 함수는 1번. 1개 또는 3개의 극값을 갖는다. 맞습니까? 지금 보자고. 자, 얘는 극값 몇 개야? 3개죠? 극값 1, 2, 3 3개잖아요. 이거 극값 몇 개죠? 하나죠. 극값 이거 하나예요. 얘만 극값인 거죠. 이거 극값 하나죠. 얘 극값 하나죠. 그치? 민서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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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극값이 3개 또는 1개라고. 모든 4차 함수는 극값이 3개 아니면 1개 이거밖에 없어요. 극값이 2개인 4차 함수 없어. 넷 중 하나니까. 모든 극값은 3개 아니면 하나입니다. 4차 함수는 항상 극값이 3개 아니면 1개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4차 함수의 최소값은 극값에서 결정된다. 자, 보자. 각각 함수는 4차 함수는 전부 다 최소값이 있네요. 봤더니 언제가 최소니? 이때가 최소야. 최소는 다 언제야? 극값에서죠. 다 극값에서잖아요. 이거 극값이잖아. 최소값, 극값이잖아. 그래서 어떤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는 그냥 극값만 구하면 돼. 극값만 구해서 극값이 여러 개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값, 걔가 최소값인 거지. 4차 함수는 최소값은 극값에서 결정됩니다. 4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라, 극값 구하면 돼요. 세 번째, 4차
사차함수의 극대값이 존재한다면, 자, 이 중에서 극대값 존재하는 건 뭔데요? 첫 번째 그림밖에 없어요. 얘만 극대값 존재합니다. 그러면 사차함수가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첫 번째의 개형을 말하는 거고, 이 첫 번째 개형이 뭐죠?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3개라는 얘기잖아요. 4차함수를 미분하면 3차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미분한 3차함수가 서로 다른 세시들을 갖는다.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4차함수가 극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미분 후 서로 다른 세시들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네 번째, 그럼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3개를 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극대값 갖지 않는다.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죠. 4차함수가 극대값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놈이 아닌 거야. 즉,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시들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물론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근데 억지로 암기한다기보다는 4차함수의 개형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그 언어적 표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4차함수의 개형을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서 요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개형을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 개형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1, 2, 3, 4를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암기는 해야 되는 성질 중 하나긴 한데 문자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프의 개형과 같이 학습하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5-10번 중 하나네요. 10번 문제. fx가 저렇게 있는데 이거 4차함수입니다. 이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요. 그러면 극대값 갖지 않는다에 밑줄 그어놓고요. 그럼 극대값 갖지 않는다니까 극대값 갖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극대값이 없다는 얘기는 4차함수가 극대값이 없대요. 뭐라고요? 얘가 아닌 거라고 하라고 했잖아. 극대값이 없다. 즉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시들을 갖지 않는다. 극대값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아닌 거니까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시들을 갖지는 않는다. 이 얘기죠. 맞아요? 자, 주어진 함수 fx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2ax제곱. 자, 이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요. 그러면 얘를 미분해주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4ax고요. 이거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가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시들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봤더니 이미 0은 그대로 갔잖아. 그럼 뒤에 있는 요 함수를 그냥 편의상 gx라고 생각한다면, 이 gx 생각한다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시들을 갖지 않으려면 어찌 되면 돼요? 일단 이 g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얘가 판별식이 0 이하면 뭐 서로 다른 세시들이 아닌 거잖아요. 또는 두 번째,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더라도 이게 0을 근으로 가지니까 이 근과 이 근이 서로 겹치면, 중근이면, 그러니까 중근이면 이런 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걔는 극대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다? G0이 0이면 되는 거죠.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그건 서로 다른 세시들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 조건 또는 이 조건, 그러니까 둘의 합집합에 해당하는 A값 범위를 구하면 되겠네요.